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요. 두산로보틱스의 반등식이에요. 최근 영상에서요. 여러분에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었고 또 현재 흘러가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준비와 시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제조업의 정책과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는 업황의 흐름을 타서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결을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될 거고요. 어제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응원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여러분께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두산로보틱스가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그래,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돈 벌어? 이거거든요. 너네 지금 돈 못 벌잖아. 이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한마디로 두산로보틱스의 판매 대수가 올라가야 되죠.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요. 매출액이 올라가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성까지 개선이 돼야 돼요. 마진율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첫 번째, 매출액이 늘어날 사업 전략은 두산밥켓의 영업망. 두산밥켓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내용이고 또 최근에 오토매티카 일정에 참여를 해서요. 자동차 솔루션을 또 현재 있는 기업들에게 소개를 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정책과 유럽의 정책과 실제로 이러한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과 유럽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확인을 해왔는데 이걸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사를 더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산밥켓의 영업망을 공동 판매하는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매출액 증대를 또 얻어볼 수가 있고 유럽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이런 매출 수요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또 수익성 개선 이걸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로봇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상당히 또 이 원가의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롭게 2025년도에 새롭게 대표로 선임된 김민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제외를 좀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당장.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요. 바로 이제 AI 혁신을 하면서요. 바로 3분기 북미 지역의 엔지니어링 북미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를 인수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 솔직히 굉장히 많이 미뤄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분기 내에 끝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AI 혁신과 이런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올리고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분기에 이제 연구개발 센터를 통합해서 구축하는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구검증 그리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 이렇게 전문 인력들을 또 대거 채용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판관비가 좀 무겁게 이제 고정 비용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당장에 이런 매출액 증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실적 추정치를 높게 잡아보기에는 또 제한이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판관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2025년 오토매티카 일정이라든지요. 마케팅 비용과 영업망 확대를 위한 비용과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영업을 위한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개발 비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판관 비용이 발생하면서 고정 비용이 많이 나니까 지금 당장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런 판관비 고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부가치 제품을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고부가치. 맞나요? 고부가치 제품을 팔겠다. 그리고 정말 그런 고부가치 제품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밥켓의 영업망을 확보를 해서 이용을 해서 더 많은 판매 대수를 늘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산로보틱스를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다. 회사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와 사업을 위해서요,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자리한 것. 협동로봇은 또 초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이 투자금과 비용을 회수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 시기.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두산로보틱스, 제가 이런 걸 토대로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도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 남기면 됩니다. 알 수 있는 방법 오늘 일단 하나만 오픈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해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 중에서 하나를 일단 일부 공개할게요. 자,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좋아요와 댓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죠? 보시면은 2024년도에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 매출액이 380억 원 정도 돼요. 판매 대수가 이제 1600대 정도 되고요. 판매된 로봇의 전체 대수와 매출액을 함께 계산을 하면은 두산로보틱스의 지금 한 대당 매출 단가가 나오는데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금 올해 1분기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2025년 1분기의 공장 가동률은 18%인데 이게 지금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주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아직은 준비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수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제 2,200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캐파가 이후에는 이제 연간 10,000대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자체적인 수원 공장의 생산 능력만을. 수원 공장이 지금 2,200대가 총 캐파인데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또 증설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 공장 가동률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말해왔던 미국 제조 정책, 유럽 제조 정책, 그리고 제조업의 업황이 실제로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같이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회사는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매출도 어때요? 사실 좋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매출이 좋지 않았던 원인은 두산로보틱스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단순히 뭐였어요? 업황 때문이었죠. 그죠? 관세 정책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공장에 로봇을 도입을 하는 이런 여건들이 제한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시기를 지나서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 정책과 유럽의 제조업 정책이 이제는 선진 국가들이 제조업에 집중하는 시기가 올 거고,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AI가 적용된 협동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협동 로봇만 판매하는 것보다 말씀드렸던 대로 고부가치 AI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한다면 원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이익도 올라가고 그럼 실적 추정치도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비용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게 터지는 날이 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음성인식 로봇 솔루션을 진행을 했고, 또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이런 기술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오토매티카 일정에서 소개를 해놨죠. 근데 이런 기술력이 있는 협동 로봇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냥 로봇 팔만 팔아서 하는 거랑 이런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고, 그래서 이후에 두산로보틱스가 수익성에서 굉장히 좀 뚜렷한 성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지금 이게 로봇이 도입될 수는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제가 말한다
이야기에 대해서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현재 선진국들의 제조업 전략은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고, MIT 연구 결과 노동인구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제조 로봇에 많이 투자를 한다. 실제로 독일과 일본, 한국, 인구 고령화 선진국들은 로봇 밀도가 세계 최고다. 특히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죠. 독일. 유럽의 제조 심장이라 불리는 독일 역시 로봇을 도입하는 속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이제 로봇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질 거고, 그때가 됐을 때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 되려면 지금 발생하는 이런 고정 비용들을 아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확보한 자금을 안 쓰고 어디에 지금 쓰고 있어요? 인력 채용과 또 3분기 M&A, 북미 지역의 엔지니어링 업체 M&A, 이걸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두산밥켓과의 이런 시너지라든지, 또 계속해서 판관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용되는 목적들 알아봤죠. 공장의 가동률이 지금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생산 캐파가 더 확대되고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이런 제품들 지금 북미와 유럽에서 선보여주고 있고,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 고객사들과 미팅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최근에 이제 2025년 오토메디카 일정이었어요. 이게 첫 단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럽 현지에서 반응이 없으면 뭐하러 비용 들여가지고 그 오토메디카 일정에 참여를 또 하겠어요. 그 참여하는데도 비용이 다 들거든요.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인력들이 거기 소개를 하러 가려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이런 전시에 참여를 하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을 했던 이 원인 자체가 오토메디카 일정이 시작되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토메디카 일정이 시작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 일정이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 일정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유럽의 제조업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유럽의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3분의 1 정도. 이 자동차 비중이 큰 만큼 두산로보틱스도 그래서 자동차 솔루션을 대거 공개를 했던 상황이고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적 추정치를 높여주고 두산로보틱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요인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내용과 두산로보틱스가 이런 내용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그리고 또 실제 제조업의 업황, 이런 여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단기 투자 혹은 뭐 단타 이런 목적으로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본다는 건 사실 현명한 건 아니죠. 그죠?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 분명한 거고, 그렇다고 딱 그 시기가 왔을 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상승하는 건 또 아니죠.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선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로 인해서 나오는 상승 파동 하나는 우리가 한번 먹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매집을 하겠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림을 하나하나 공략을 함께 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뭐 이를테면은 처음 이제 1차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는데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 30%에서 50% 나오고 이랬다면, 그 다음에 또 공략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100%, 200% 이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자, 이건 정말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두산로보틱스 영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응원 댓글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